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투시도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봤어요. 첫째, 일소점 투시도, 일소점 풍경, 이소점 풍경, 삼소점 풍경. 이런 풍경들을 도식화시키고 하는 게 투시도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반 스케치를 할 때 투시도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공학적인 그림을 그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연의 질서가 잡혀 있다는 것은 항상 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림 그리기가 아주 쉬워진다는 거죠. 투시도와 소점과 원근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게 되면은 스케치를 하는 선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요. 왜 달라지느냐? 소점을 내가 정해놓고 자꾸 그쪽으로 손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물건을 스케치를 할 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인식이 안 되면은 중구난방으로 그림을 그려넣게 되는 거죠. 화면을 채워지기는 채워지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 분들은 그림이 어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확한 투시도의 이해라는 것은 앞에 건물의 길이와 뒤에 건물의 관계를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앞에 건물과 뒤에 건물의 수치적인 크기는 대략 내 감으로 해도 돼요. 그 정도의 감은 사람한테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같은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원칙만큼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깨지면은 그림 그리기가 매우 혼란스러워요. 그럼 이제는 알겠죠? 이 투시도에 대한 이해를, 원근과 소점과 투시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우리가 어반 스케치를 그리는데 유리하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에 대한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일소점 투시도입니다. 이 일소점 투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풍경의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아까 이소점에서처럼 우리가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는 대체적으로 안정된 풍경을 원하기 때문에 내 눈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지점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리고자 하는 물건들은 그 지점을 주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요. 이제 이거는 도로와 건물과 하늘이 있는 풍경의 예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 눈의 위치가 이제 여기에 오는 거죠. 여기는 이 도로에서 보면은 내가 도로의 가운데 서 있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서 있어요.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풍경은 왼편의 오른쪽 편 건물보다도 왼편이 훨씬 크게 나타나요. 그럼 왜 내가 이 자리에 하필이면 섰느냐? 이쪽 건물을 내가 주로 그리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위치는 내가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수평선이 이렇게 흐르죠. 아까 이 수평선과 수직선이 내 눈의 위치가 만나는 점이 소점이라 그랬죠. 그럼 이 수평선의 위치도 내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위로 가면은 도로가 많이 나타나고 아래로 가면은 도로보다는 하늘이 많이 나타나요. 또 이 위치도 적당한 위치에서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 수평선과 수직선이 정해지면은 거기에 소점이 존재를 하게 돼요. 이 소점을 향해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물건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요. 그 풍경을 내가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수학적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냥 이렇게 세상의 모든 풍경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거꾸로 그 존재하는 것들을 수학적으로, 계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달리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기에
내가 스케치하고자 하는 그림집들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으면 그릴 풍경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왜 이런 도예가 가능하냐? 우리가 보고 있는 대체적인 물건들의 한 7, 80%는 이런 형태들이에요. 육면체의 형태가 우리 세상에 있는 물건들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동차, 집,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필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질서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은 길인데 앞에 있는 길이보다 저쪽 멀리 있는 길이가 작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은 거예요. 실은 작게 보이지만 이게 뭐냐면 원과 근입니다. 멀고 가깝고입니다. 그런 질서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는 이 물건들이 선이 전부 소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도로, 집의 하단선, 상단선 이런 것들이 소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정한 질서라기보다는 자연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가고 있어요. 때로는 구부러진 도로가 있고 할 때는 약간의 변종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런 풍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해를 하면은 일소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측면은 소점을 향해서 가고, 그럼 내가 바라보는 이면 정면이라 그래요. 이걸 측면이라 그러면 정면이 되겠죠. 정면은 선들은 수평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진보되면 이 투시도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면체는 내가 바라보는 정면과 내가 바라보는 것과 90도로 틀어진 측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정면과 측면을 정확하게 도해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림을 매우 쉽게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조금 이따가 공부를 해봐야 될 음영의 관계도 여기서부터 질서가 잡히기를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햇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쪽 면이 밝고 이쪽 면이 어둡고 하는 이런 관계들이 이 육면체로부터 벌써 질서가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소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잠시 봤지만 이소점의 풍경들은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에 내 눈이 위치하는 거고, 여기에 수평선이라면은 여기에 소실점이 두 개가 있다 이겠죠. 이 소실점이 하나가 있고 이 소실점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의 위치가 중앙에 오지 않고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죠. 따라서 소실점은 이 소실점은 굉장히 가까이에 있고 이 소실점은 멀리 있잖아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 면이 이렇게 그려지고 이 면은 이렇게 좁게 그려져요. 넓고 좁게 그려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면을 위주로 그리겠다 하면은 내가 내 눈의 위치를 화면의 오른쪽에 바짝 붙여가지고 이 면을 크게 잡는 겁니다. 달리 말하여 이 왼쪽 편 소실점을 저 멀리 해가지고 이 화면을 키우는 거예요, 이 면을. 그 다음에 이 소실점은 더 작게 해가지고 이 면은 이거보다 더 줄여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보면은 이 건물의 상단선과 하단선은 저쪽에 있는 소실점으로 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편 측면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물건이 이 입체가 쑥 튀어나왔다 하면은 이 튀어나온 물건, 이 입체도 이 질서를 향해서 전부 존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은 건물에 들어간 부분도 이런 원칙에 전부 충실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건물들이 실제로 이렇게 안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혹 의심을 가지면 그건 여러분들 오산이에요. 다 이렇게 생겨 있어요. 전부 소점을 향해 다 흐르고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안 했을 따름이지.
그러면 그거를 이해를 하는 거는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는 그 명약화나 사실이잖아요. 여기서도 빛의 방향에 대해서 법령이 또 생기는 겁니다. 조금 뒤에 배우겠지만은 이제 이런 관계들이 또 성립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 눈의 위치에 따라서 내 눈이 정중앙에 왔다면은 이 건물은 양쪽이 똑같은 크기로 보일 거예요. 내 눈이 오른쪽으로 왔기 때문에 왼쪽 편이 더 크고 오른쪽 편이 작게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평선의 위치도 수평선이 이쯤에 위치하고 건물의 하단에 이래 있기 때문에 건물이 위쪽으로 좀 길쭉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 수평선이 중간쯤에 가 있다면은 거의 대등한 위치로 표현이 될 거예요. 한참 위에 있다면 뭐가 표현이 되겠어요? 건물의 옥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소점 투시도를 이제 도해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렇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일소점, 이소점 풍경이라고 내가 명명을 했죠. 풍경은 일소점 풍경, 이소점 풍경이 이렇게 늘 우리 주변에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그림으로 그릴 때는 그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따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소점 투시와 이소점 투시를 이해를 하면은 이런 풍경들을 이쪽으로 따오는데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내가 그리로 스케치를 하면서 손이 자연스럽게 이 소점을 향해 흐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건물을 내가 그릴 때 이런 동작이 되는 겁니다. 이 건물을 스케치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꾸 이렇게 떼요. 거기로부터 스케치를 출발하게 되면은 그림이 어색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내가 이 선을 정하면은 이 건물을 그릴 때 자꾸 이런 손 동작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손 동작이 이렇게 간다는 거는 내가 이 소점들을 의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버릇을 내 손에 익히고 이해를 잘 하면은 훨씬 빠르게 풍경을 내가 스케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게 덕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야외에서 스케치를 할 때 실제 야외 작업은 실내 작업처럼 꼼꼼하게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해가면서 할 시간을 주어지질 않아요. 그 풍경들을 빨리 내가 내 스케치북에다가 스케치를 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한가하게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빨리 스케치를 하는 것도 일반 스케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입체의 질서, 도시의 질서, 그것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내가 처음에 펜이나 연필을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내가 내 화면 속에 풍경의 질서를 어떻게 잡아놓겠다는데 따라서 내 그림의 성격도 판단이 될 뿐더러 내가 그림을 그리는 스피드도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런 관계들이 중요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소점과 투시도를 이해를 해야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는 내 의견에 불과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고 이것을 이해를 하면은 훨씬 그림이 쉬워진다는 거죠.